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지? 최근 댓글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벌어도 수도권에 집 마련하기가 아득하고 아이 생각은 꿈도 못 꾼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 몸 하나 건사하면 그걸로 다행이고 노후 준비의 절반은 내 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돈 더 못 벌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추워서 못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은 임금 패키지에 걸린 분들 중에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준비가 되었든 모아놓은 재산이 많든 아무튼 30년을 일한 곳에 어떻게든 다시 붙어 있으려는 것보다는 훨씬 선택의 폭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수도권이나 이에 준하는 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성적은 자꾸 제자리거나 심지어 뒤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힘내세요. 이게 다 정치 때문에. 네, 아무튼 세계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일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50대, 60대 몇 억 있어야 평균쯤일까? 내가 평균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나에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최소한 동향 정도는 볼 수 있죠. 부동산, 특히 수도권의 국평 아파트 대출 없이 가지고 계시면 아마 상위 3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순자산 10분위가 상위 10%, 19억 있어야 10%네요. 순자산은 역시 쉽지 않네요. 5.4억이면 상위 30%고 10억이면 그래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가요. 때별로 보면 50에서 59세, 50대가 제일 많고요. 평균 6.4억. 네, 뭐 나이별로는 아주 차이가 크진 않네요. 20대는 1.3억. 20대가 왜 이렇게 많아? 다들 돈을 엄청 잘 버시던지 아마 저 50대 이상 분들에게 집 한 채 정도, 전세금 정도 지원받은 영향이겠죠. 있는 집은 보통 시작부터 다르다 정도 느낌입니다. 30대 4억, 40대 거의 6억. 이게 결국 부동산 어디 살고 있냐? 부동산 가격 평균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특히 아파트겠죠. 아파트 있으면 그냥 평균 이상 올라가는 거고 없으면 하위고 그렇죠. 물론 영끌했다가 아파트값 빠지면 그냥 저기 1억 미만 하위 30%로 벼락거지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이 4억 3,540만 원이네요. 총 자산, 현금, 부동산, 차 등등에서 부채, 대출을 뺀 거죠. 아마도 순자산이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년 2022년 대비 2,065만원, 4.5% 정도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이 가구당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네요. 통계가 3월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3월 이후 12월까지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네 마네 하는 것 보면 내년에도 더 감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라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순자산은 감소하니까 돈 쓸 사람도 돈 아끼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 체감상 더 힘든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가구당 순자산이라는 것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산다는 느낌이 드는 필요한 절대값이 달라질 거고 상대적인 부분이 많겠죠. 뭐 10억 있으면 노후나 은퇴 안전한가?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면 최소한은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안심되는 숫자 아닌가요? 물론 매우 큰 돈 맞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도전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월 1,000씩 버는 사람도 저거 언제 모으나 하고 애도 안 낳고 있잖아요. 저 10억이라는 숫자에 그나마 빠르게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아닌가요? 특히 주변에서 다들 부동산 상승기에 몇 억이 올랐네. 몇 채 가진 자산가가 되었네. 역시 한국은 부동산 불패야. 거기다가 70%까지 대출도 해주고 나 사회초년생이면 생애 최초 뭐뭐뭐도 있고 청약통장도 10만원 옛날부터 묶여왔고 네, 얼마나 접근하기 좋습니까? 뭐 나는 코인으로 벌었다고? 테슬라 페니 주식일 때부터 사서 인생 역전했다고? 1트리온이다 뭐다. 근데 이것들은 느낌이 좀 성공해도 두세 배, 수십 배는 좀 내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분명히 대부분은 1,000만원에서 몇천만원 들어가도 100배는커녕 10배 아니 2배만 먹어도 엄청 먹었네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홀짝 게임 이거 5번은 성공해야 억대로 벌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아먹었고요. 그나마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세금도 아깝고 2년은 거주해야 하고 그냥 떨어지면 평생 끼고 살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선 참 핫하다. 너도 나도 뛰어들고 거주할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니 특히 가구당 순자산은 최근 10년 기준이면 부동산 상승과 겸사겸사해서 쭉쭉 올랐을 것이고요. 저도 예전 영상에서 종종 얘기했었지만 운 좋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박근혜 시절인가 그때 너도 나도 전세 들어갈 때 평당 950만원 정도 했던 거 세금 포함 평당 1,000에 산 게 1억이나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에 몸을 담그게 되었는데요. 그 상승 초입에 한번 튀기고 중반까지 튀기다가 무분별한 소비와 대출 상환 압박을 못 견디고 중간쯤 팔았는데요. 그게 거의 그 후 몇 년 동안 또 2배 가까이 올랐었죠. 서울 32평 7억짜리가 10억, 13억, 18억, 거의 20억 가까이
두바이 완전 불장이었잖아요. 요즘은 이거 15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얼마나 더 내릴지, 과연 그 10년 전 하락기인지. 요즘 또 전세가 다시 수요가 폭발해서 전세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더라고요. 10년 전 상황이랑 비슷한데 그때는 집 산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 빠지면 타고 싶은 수요가 아직은 있을 텐데 이게 사람이 참 하락하면 또 계속 또 빠질 것 같고, 주식도 그러잖아요. 주식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받쳐주기라도 하지 부동산은 국가정책 빠지면 그냥 그렇게 또 잃어버린 10년 갈 것 같아요. 저런 전세가 말고도 수도권의 각종 부지도 분양이 안 돼서 공사하다 멈춘 곳도 있고 미분양 소식이 또 솔찬히 들리더라고요.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미국 금리는 내린다는 소식도 있고, 이럴 때 현금 많이 들고 있다가 분위기 봐서 쓸어 담는 게 결국 성공하는 길인데 이게 또 보통 사람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빠질 때는 다 들고 있고 반등할 때는 현금이 없고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제일 할만한, 그나마 가능성 있는 10억을 만들어주는 노후준비 방법. 10억짜리 아파트 있으면 노후준비 끝 아닙니까?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례대출 뭐 이런 거 많더만요. 저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격이 매우 저렴했죠. 평당 수도권에 1000만원짜리 아파트들이 수두룩했으니 마곡도 그랬고요. 아무튼 초저금리 대출 잘 활용해서 청약이나 괜찮은 아파트 확보하고 줄만 성실히 갚아나가도 특히 요즘 유행인 맞벌이 딩크족 분들 이렇게만 살아도 노후준비 남부러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로 부동산 공부를 잘 해보시고 주말마다 임장 다녀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연금이 부족하시거나 소득 끊기는 구간은 주택연금을 활용하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결국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노후준비 거의 끝나는데요. 이게 어려우시거나 실패하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어려운 방법 투잡 쓰리잡이죠. 그나마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일들 많아서 잘 찾아보서 해보시면 의외로 크게 성공하는 분들도 간간히 있더라고요. 아니면 고전적인 창업, 치킨집, 탕후루, 커피집, 편의점, 네, 이런 것들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이렇게 다른 방법 찾다 보면 그냥 부동산 공부 잘해서 경매라도 공부해서 좋은 거 하나 성공하는 게 지름길인 것 같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 아닐까 싶네요. 위의 나이대별 자산에서 보듯이 이미 40, 50대 분들은 급여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집도 사시고 자식들도 많이 키우시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도 노후 준비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50% 이상이 나라긴 하지만요. 그러나 비교적 젊은 20, 30대, 40대 초반 분들의 애까지 딸린 분들은 살아가던 대로 살기도 너무 힘들고 투잡이나 부업도 쉬운 건 아니고 결국 부동산이나 무리한 투자, 코인의 세계로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노후 준비 방법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무리한 투자, 영끌 투자, 이런 무모한 세계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내도 사실 급여 소득 그냥 살던 대로, 요즘 맞벌이면 더 좋고요. 저금만 잘해도 노후 준비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습니다. 특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정도만 꾸준히 적립하면서 추가로 적립에 살짝씩 늘려주고 여기에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살짝 고민한다면 그냥 열심히만 사셔도 노후 준비 충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뭐 요즘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 다 아는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수십 배 오를 코인이나 토큰주나 그런 거 추천해줘야지. 네, 그런 거 저 잘 모르고요. 사실 그런 거 추천 받으시면 뭐 수십 배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전에 사회생활 시작할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채권 브로커 하면서 연봉 몇 억씩 받던 아는 형님한테 뭐 좋은 것 좀 추천해 달랬더니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저금이 최고라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를 말려주던 사람이 없었어요. 저금으로 성공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자극적이지도 않잖아요. 물론 뭐 말렸어도 저는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성격이라 하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망고 진리의 법칙, 저금하세요. 최소한 소득의 30%, 많으면 절반까지 저금하면 좋고요. 열심히 매달 모르는 통장으로 자동이체 걸어놓다 보면 분명히 목돈 모일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정말 자신만의 분야, 부동산, 주식, 코인 순으로 위험하니까 잘 판단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금은 계속 하시면서 하세요. 영끌 해봐야 한 번 성공하면 두 번, 세 번 하고 싶고 또 불안해서 오래 들고 가지도 못해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대충 본인 순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이대별 대략 아셨을 테니 우선 그걸 목표로 삼고 또 상위 10%가 생각보다 빡세거나 남들 다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는 걸 아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마시고 인생 목표 중 하나가 저거다 생각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같이 천천히 해나가 보자고요. 갑자기 마라톤 42km 완주 못하잖아요. 100m, 1km, 5km, 15km 이런 식으로 단계 밟아 나가듯이 내년에 해야 할 부분은 꼭 바라는 대로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노후 은퇴 준비는 장기 플랜으로 이미 근처에 도달하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계속 새로운 세계를 접하도록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2024.
감사합니다.